여러분,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보실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보시나요? 눈가주름? 아니면 팔자주름인가요? 의사들이 환자의 얼굴을 볼 때 유일하게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주름이 따로 있습니다. 이마도 눈가도 아니고 바로 귓볼을 가려지는 대각선 주름이에요. 한번 거울을 보거나 스마트폰 셀카 모드로 여러분의 귓볼을 한번 봐보실까요? 만약 귓볼에 비스듬하게 푹 파인 대각선 주름이 있다면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이 주름은 1973년부터 의학계가 주목해온 프랭크 사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호입니다. 이 주름은 피부가 늙은 게 아니라 내 신장과 뇌로 가는 미세 혈관들의 순환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최근 우리나라 최고 대학병원 연구진들까지 나서서 이 주름 하나로 치매와 뇌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충격적인 결과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귀에 생긴 이 주름이 뇌에 어떤 알람을 울리고 있는지, 막혀가는 뇌혈류의 숨통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두통과 목, 그리고 뇌 건강 알면 뇌혈관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귀의 앞쪽 돌기에 시작해서 귓볼 가장자리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뻗는 깊은 주름, 이걸 대각선 귓볼 주름, 프랭크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의학계가 이걸 50년이나 주목했을까요? 처음에는 신장을 주목했습니다. 2021년에 나온 13개 연구, 4천여 명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했더니 귓불주름이 관상동맥질환, 그러니까 심장혈관이 좁아지는 병과 연관이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장 CT를 찍어서 비교한 연구에서도 귓볼에 주름이 있는 사람들이 관상동맥질환의 범위도 넓고 더 심한 경향을 보였다 그래요. 왜 하필 귓볼일까요? 답은 미세혈관에 있어요. 귓볼은 우리 몸에서 미세한 혈관이 모여있는 부위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혈관이 노화되면서 미세혈관의 순환이 나빠지고 귓볼의 탄력 섬유가 약해지면서 주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같은 노화 과정이 신장혈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귓볼 주름은 겉으로 드러난 혈관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몸 안의 혈관을 직접 쉽게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귓볼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심장만이 아니고 뇌였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서울병원 연구진이 인지장애 환자 471명과 정상인 243명을 비교했어요.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에서 귓볼 주름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매 환자에게서도 더 뚜렷한 귓볼 주름의 연관성이 있었고, 혈관성 인지장애에서는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뇌 영상에서 백질 변성이 심하고 알츠하이머 단백질이 쌓인 분들에게서는 귓볼 주름이 있을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귓볼 주름이 뇌의 작은 혈관 질환, 그리고 치매 위험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2026년 초에는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뇌 MRI에서 이 귓볼 주름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기술까지 개발했어요. 그리고 유전성 뇌혈관 질환의 중증도와 직접 연관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이 작은 주름 하나를 이렇게까지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훨씬 의미 있는 신호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거울 보고 나 귀에 주름이 있는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귓볼 주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심장병이나 치매가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진단이 아니에요. 단순한 노화로 생기는 주름도 많습니다. 어떤 연구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일 뿐이라고 보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이걸 확정 진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위험 신호, 사인, 한번 살펴보라는 단서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연구를 하니까 생각보다 연관성이 높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거울을 봤는데 주름이 생각보다 깊다. 그러면 내 혈관과 머리로 가는 혈류를 한번 챙겨보세요 라는 내 몸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주름이 양쪽 귀에 다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심혈관, 뇌혈관 검진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귓볼 주름이 미세혈관 순환에 안 좋은 신호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머리로 가는 혈류 환경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로서 주목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목 뒤, 후두하의 부위, 뒤통수 아래에 이렇게 목과 머리가 만나는 이 인툭한 곳, 한의학에서는 풍지혈이라고 부르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혈자리소만이 아니고
해부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깊은 곳으로 추골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요. 뇌의 뒤쪽 뇌관으로 혈액을 보내는 중요한 동맥이 올라가는데요. 이 부위를 후두하근이라는 작은 근육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보죠. 그러면 이 후두하근이 만성적으로 긴장되고 굳어버려요. 이 부위를 지나는 혈류가 안 좋아지죠.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이 풍지열 자리를 침으로 자극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다 그래요. 여러 연구를 종합한 분석을 보면 풍지열은 후방의 뇌순환, 뇌 뒤쪽으로 가는 혈류 속도를 계산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혈자리였어요. 침 자극으로 추골의 기저동맥의 혈류를 개선하는 것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뭉친 근육이 풀리는 게 아니고 이런 혈자리 자극을 통해서 뇌의 혈류가 개선되는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이 부위를 손으로 부드럽게 풀어주고 마사지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이 부위의 침 치료를 꾸준히 받는 거겠죠. 그게 힘들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목 주변을 관리하는 겁니다. 고개를 너무 오래 숙이고 있는다거나 모니터를 오래 보고 있으면서 뒷목이 딱딱해지고 순환을 막는 행동은 피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될 때 뒷목을 이렇게 꾹 누르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150분 정도 되는 시간을 투자해서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서 순환을 개선시켜주세요. 하지만 이 부위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머리가 맑지 않고 뒷목이 너무 뻣뻣하고 눈이 침침하고 두통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가볍게 누르거나 스트레칭 하는 것만으로는 잘 풀리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굳어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도침입니다. 끝이 얇고 납작한 침으로 굳어버린 근막과 유착된 조직 사이를 도침이 통과하면서 기계적으로 풀어주는 시술이에요. 만성 목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도침 시술 후 통증과 기능이 12개월까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고, 정추성 어지럽증 환자 80명의 연구에서도 후두하근을 타겟으로 한 도침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근거가 축적되고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 굳어버린 후두하근을 풀어서 추골동맥이 지나가는 길목의 압박을 줄여주는 것, 이것이 머리로 가는 혈류 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꿀팁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후두하근 풍지열 부위를 스스로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풍지열 자가지압입니다. 양손 엄지를 뒤통수 아래 머리뼈가 끝나고 움푹 들어가는 곳에 댑니다. 이렇게 좌우를 만져보면 가장 묵직하고 시원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풍지열입니다. 엄지로 머리 무게를 살짝 실어서 위쪽, 안쪽 방향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고 5초 동안 유지하고 힘을 빼주세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누르고 고개 젖혀주고, 누르고 뒤로도 젖혀주고, 왼쪽,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젖혀주고 뒤로 젖혀주고, 이렇게 10회 정도 반복해주세요. 누를 때 시원하면서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좋은 신호입니다. 둘째, 목 뒤 느리기입니다. 양손을 깍지 껴서 뒤통수에 대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서 후두하근을 부드럽게 이렇게 눌러주고 머리는 뒤로 젖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15초 동안 유지, 절대 세게 하지 말고 천천히 팔은 앞으로 머리는 뒤로 해서 깊은 곳에 스트레칭을 유도합니다.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정말 쉽고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침 저녁을 한번 해보세요. 머리로 가는 길목을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눌러주거나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 때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다, 그러면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자가지압보다 진단을 먼저 받는 게 안전해요. 오늘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거울 속 귓불의 대각선 주름 프랭크 사인은 단순한 노화의 주름일 수도 있지만 최신 연구들은 심혈관 그리고 뇌혈관과 미세혈관 순환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연구진까지 치매, 뇌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죠.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진단이라기보다는 뇌혈관과 머리로 가는 혈류를 미리 챙겨볼 수 있는 신호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머리로 가는 혈류가 지나가는 길목, 후두하근과 경추를 풀어주고 평소에 운동을 통해서 순환을 관리하는 겁니다. 특히 풍지열을 자극하면 후방의 뇌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만약 이것들이 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증상이 뭔가 불편한 것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오래 굳은 유착을 풀어주는 도침으로 이 부분의 물리적인 해결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습니다. 알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통에 묻은 거 조국경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